앞으로 로봇이라든지 컴퓨터에서도 해킹 방지 장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가정 집안의 가정까지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중국에서 뭐 되게 그 홈캠을 이용해 갖고 자기네에서 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망을 해킹해 가지고 인터넷망을 통해 그게 가능하거든요. 저는 뭐 중국산 그 저기 CCTV거나 가전기 아예 그런 게 있으면 그냥 프로그램이 거기 탑재될 수도 있잖아요. 비밀스러운. 그러면 거기서 마음대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게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군사적으로는 뭐 상용적으로는 뭐 회사 기밀을 털어간다는 이런 것 할 수 있고요. 또 컴퓨터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이제 다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운영 체제까지 포함해서. 네. 어쨌든 간에 자체적으로 모든 걸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드웨어들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로봇 같은 데를, 내 로봇을 군사 로봇이라고 합시다. 군사 로봇 게 100만 대인데, 100만 대 걔네가 움직이면 걔네 군대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비행차가 됐든 아니면 장갑차가 됐든 무인 전투 로봇이다 그러면 그쪽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탑재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과 네이버의 협업 로봇에서 어떤 인터넷 자기네들이 앱을 갖다가 설치를 해주는 식으로 기능을 부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시는데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용자가 많았을 때, 그리고 이 로봇의 개수가 많거나 가전의 개수가 많으면 원격으로 제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원격으로 제어를 해야 될 때, 나 외에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그렇던 로봇 제작사, 가전 제작사 또는 군용 무기 제작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 외에는 그것을 프로그램을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예 원천 봉쇄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도 이것도 뚫을지도 몰라요. 프로그램을 내가 이렇게 그 컴퓨터 안에 모든 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완전히 다 통제하고 있고, 그거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빨간불이 어떤 사용자에게서 들어왔던 빨간불이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적색 경보가 들어오고, 중요한 그 컴퓨터의 구성 요소를 갖다가 쟤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제가 조작하려고 했을 때 원천적으로 그 사용자 어떤 로봇이다 그러면 어떤 그 차량이다 그러면 그 원천적으로 차량도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탑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천적으로 그것이 빨간불이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사용자에게서 여기서 그 소비자 환경을 넘어서서 소비자가 작동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수상 움직입니다. 거기 이제 빨간불이 딱 표시되고, 그 제품 하나하나는 다 일련 번호가 다 있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탑재를 한 그 제품 회사 실적에 일련 번호가 다 있어가지고, 어떤 데서 이게 그 프로그램 조작 시도가 있다 그러면 빨간불이 들어와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버리는 방법. 또 하나는 어떤 프로그램 파일, 내가 이렇게 중요한 파일에다가 암호를 걸어놓는 방법. 암호를 회사가 이렇게 다른 데서 해킹을 할 때 암호를 걸어놓되, 프로그램 파일 안에도 세부 파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하나에 다 암호를 걸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풀어야만 한다는 거죠. 얘가 같이 변경을 시키려면 그런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해킹을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외부 부품을 납품을 받았을 때 그 안에 프로그램을 탑재를 만약에 했다면 이게 그걸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쉽게 들통났어요. 회사에가 허용하지 않은 프로그램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 있을 때 그렇게 했어도 딱 들통나도록 그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게 만들. 자기네들의 프로그램 외에는, 자기네들이 뿌린 프로그램 외에는 원천적으로 불어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동영상 파일을 100개로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100개 어떤 통신선로,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0개의 통신선로로 타고 100개의 저장고 창고에다가 창고나 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저장하고, 그러니까 읽고 쓰기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100개의 차량에다 물건을 잔뜩 실었다. 정보라는. 실었는데 도로가 한 개밖이다.
받아줄 창고도 한꺼번에. 발열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럼 통신선로 이렇게 도로를 100개의 차량이 각각 널널하게 100군데 도로를 타고 그냥 간다 그러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또는 한 군데 저장을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100군데 작은 소형 창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플로팅 게이트도 그래서 여러 개로 분할하는 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낸드 플래시랜드 플래시 메모리에 있어서 플로팅 게이트라는 개념을 여러 개로 분할해서 창고를 여러 개로 만들자. 그래서 정보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줄이자. 그래서 그럼 속도가 빨라질 거다. 이 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일부 붙여가지고 속도를 빨리게 하는 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티끌만큼 붙여가지고 그 당시 일한 이렇게 하루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일한 내용을 기록하게 하자. 아니면 작은 미니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전기를 상시 공급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플래시 메모리 하자. 이런 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전기가 전원이 꺼지더라도 거기서 계속 전원이 공급되면 되는 거니까 플래시 메모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루 정도라도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 그냥 그렇죠. 정보를 다음에 또 찾아보면 또 금방 일할 수 있고 속도가 빨라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또는 메모리 반도체를 어떤 플로팅 게이트의 개념을 담아가지고 일정 부분을 절연을 갖고 언오프하고 안에다 전기를 줘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안에 플로팅 게이트를 똑같지는 않은데 그 개념을 줘가지고 거기다 저장 개념을 두는 이런 방식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다음에 SSD하고 하드디스크에게 플래시 메모리 같은 또 다른 것도 괜찮아요. 또 다른 메모리가 기억 장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둬가지고 급한 거는 먼저 거기다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시간이 좀 이렇게 널널히 저장해야 될 것은 시간을 따라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알아서 저장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웹페이지 연대든지 아니면 이렇게 빨리 읽어야 될 이런 속도가 빨리 그럴 때가 거기다 저장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다음에 그 CPU 반도체에도 이런 정보통신 도로 지금의 설계 구조를 변경을 시켜갖고 정보통신 도로를 많이 변경을 시켜서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장을 동영상 파일을 한 군데 도로를 통해서 한 군데 창고에다가 보냈다 저장할 수 있는 이 방식에서 이제는 100군데의 통신선로를 타고 100개로 동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서 100군데에서 일한다 이런 개념으로 설계를 했을 때 제 방식입니다. 메모리나 CPU, GPU,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플래시 반도체, 통신칩, 모든 통신기기, 스마트폰 통신기기, 기타 모든 위성 통신기기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은 제기술 구조가 된다. 로봇 안에서도 이걸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또 다른 회피 기술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설계 구조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CPU에다가 제가 GPU 개념을 좀 탑재를 해서 CPU가 이제 직렬 방식이니까 병렬식으로 연산을 하도록 CPU를 새로 설계해서 거기다가 같은 칩 안에 넣는 것 첫 번째 방안은 같은 마더보드 안에 약간 떨어져 있어 물리적으로 거기서 CPU를 탑재를 해가지고 거기서 통신선로를 광통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뭐 CPU를 병렬식으로 다시 설계를 하고 그때 ALU라는 이런 것을 대중소의 개념으로 수많은 탑재를 좀 많이 해주고 그래서 GPU 개념을 탑재해 보면 지금의 어떤 이게 이제 AI 반도체가 돼버린다는 거죠. GPU 기반으로 해서 AI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CPU 기반으로 AI 반도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크기별로 CPU가 이제 대중소 틀린 게 있을 거고 회사별로 같은 또 이렇게 칩 안에서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폰 안에서도 CPU 여러 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른 부품도 마찬가지. 다른 부품에서도 이 개념을 탑재하면 제 기술입니다. 면적에 제한이 있으니까 크기를 좀 숫자를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그다음에 코어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그다음에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ALU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다음에 기타 어떤 레지스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안에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같은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숫자를 많이 이렇게 집적을 하는 거죠. 그럼 속도가 엄청 빨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CPU 설계나 GPU 설계, 모두 반도체 설계는 제 기술 구조가 이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SSD나 하드디스크 안에서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플래시 메모리 크기를 대중소에 들어가는 뭐 여러 다른 거 플로팅 게이트를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가는데 뭐 이런 기술도 나올 수 있을 거고 하드디스크 자체도 이렇게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일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 작은 게 여러 개 이렇게 묶여갖고 하나가 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서 이제 해킹 방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킹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해킹 방지에 대해서 제가 이게 음악 동영상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음악을 갖다 판다. 그래서 내가 노래 부르는 걸 판다. 회사에서. 그러면 거기다가 일련 번호를 같이 부여를 해서 뭐 멜론이 됐든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하든 간에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데는 그것 몇 군데 없고요. 그 정치 회사가 지정해 준 거기서도 동시에 복사를 하나 할 때마다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같이 이제 번호가 뜨는 거예요. 일련 번호를 같이 이렇게 회사에서 부여를 하는 거 복사 번호를. 그래서 그 파일에다가 복사 번호가 일련 번호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어떤 다른 불법적인 곳에서 이렇게 변경을 시키려고 할 때 일련 번호를 통해서 거기 이제 그 파일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 있고요. 그 파일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주요한 파일을 지워버린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종의 이런 거는 그 파일이 있는 곳에는 어딘지 회사가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터넷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데. 근데 그 통신을 끊어버리면 그것도 좀 부분이 있어요. 아예 그냥 폭파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파일에다가. 그래서 파일을 건드리려고 하면 자동으로 지워져 버리는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중요한 파일을 회사만 어떤 구조를 할 수 있다. 이런 해킹 방지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동영상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의 어떤 해킹을 방지하거나 복사를 방지하는 이런 기술도 나올 수 있고 아예 그냥 죄송한 말씀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되겠지만은 회사가 거기 복사를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다 데스크탑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멜론이나 이런 사업자들은 알겠죠. 그러면 그 정보를 같이 그 시각별로 다운로드를 복사를 했잖아요.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갖다 몇 시각에 몇 번 매치에 어디가 복사가 됐다는 것을 갖다 써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확하겠죠. 제가 이걸 어디서 썼냐면은 CCTV로 편의점이나 어떤 대형마트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감시를 하고 그 상품을 갖다가 찍어서 상품을 다 아는 거예요. 가격까지 얘가 실제는 그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겠죠. CCTV가 보고 사람처럼 계산을 합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시간대를 기록하고 계산원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장에서 어떤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계산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거나 장바구니에 집어넣다. 그럼 그 특이 장면을 촬영을 해서 경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장을 편의점이 됐든 대형마트든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정확히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예요. 고객들을 어떤 그 안에서 동선을 감시망을 물류창고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정해진 어떤 담아야 될 어떤 이동 안 갖고 직원이 살짝 집어넣다. 이럴 때 이제 특이 장면으로 해서 포착을 해서 경고를 하는 이런 것이 나오거나 아니면 RFID를 탑재를 해서 이동해야 될 허가되지 않은 명령 이동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 경고음이 울린다. 이런 방식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포스 시스템인데 매우 간단하면서도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얼마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는 해킹 방지에 대해서 지금 이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죠. 해킹 방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내가 만약에 로봇이나 각 컴퓨터에다가 하거나 스마트폰에다가 앱으로 탑재한 인터넷 채팅 방식을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번호가 다 있고요. 그러니까 복사된 프로그램 번호가 인터넷 채팅 방식의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 그걸로 이제 통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방송국도 하고 그럼 프로그램 중요 파일에 대해서 내가 일련 번호를 다 갖고 있으며 중요 파일에 대해 시스템 움직이는 그걸 건드리려 거기서다가 암호 처리를 다 해놨다. 암호 처리 해놓고 그것을 건드리려는 시도 변경을 시켜갖고 지가 이제 인터넷 채팅을 마음대로 조작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도 건드리면 일련 번호가 있으므로 그쪽에 건드리게 되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그 PC에 대해서 경고하고 통신을 차단시킨 프로그램 일부 지워지고 회사에서만 복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것도 완벽하지 또 사람이라는 게 또 막으려면 또 아무리 이렇게 개발해도 또 다른 획기적인 기상천외한 방법을 또 동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방식으로 해킹 방지 이렇게 이제 해킹 방지 프로그램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제가 유튜브나 구글 찾았을 때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문서가 쭈루루루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찾으려고 할 때는 다시 검색해야 돼. 다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소비자 환경에 갖고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숫자나 문자 섞어도 되고 그냥 숫자 방식으로만 하셔도 되고 소비자 이렇게 일련 번호를 소비자가 이렇게 거기 이렇게 기록돼 있으면은 그것만 쓰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것만 치면 딱 나와야 되잖아요. 동영상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 무술 동영상을 어디 지하교육도 사용하던데 재밌어서 다시 찾아보려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지하격 투기 각종 여러 가지 검색단을 사용하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 이거 일련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일련 번호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소비자 환경으로서 이와 같이 유튜브나 어떤 넷플릭스나 네이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렇게 문서나 동영상에 있어서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전송할 때 내가 그거를 복사하거나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50개를 전송을 한다고 하면 그럼 일련 번호만 딱 가르쳐주면 쟤네들이 유튜브나 구글에서 찾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럴 수도 없고 말이 답답하죠. 그럼 내가 복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복사 방지 장치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고려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 안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소비자에게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문서 파일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홈페이지 블로그처럼 같이 결성을 해서 그 안에서 광고를 하거나 그 안에서 어떤 방송국을 자기 자체 나름대로의 방송국을 운영하거나 지금도 채팅을 통해서 음악 틀어주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노래 들려준다든지 거기서 영화도 틀어줄 수도 있고 개그 같은 거 예능 같은 것도 틀어주고 그러면 사실상 조그만 방송국이 구독자만 많으면 큰 방송국이 되는 거죠. 종류별로 프로그램 다 이렇게 틀어주면 되니까 어린이 동요도 틀어줄 수도 있고 동요도 틀어주긴 나름 그 방송국 아닙니까? 방송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육성을 하면 또는 페이스북은 이미 하고 있죠. 한번이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하시면 제 기술 고려가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이제 그 카페에 가는 같은 것이 있긴 하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방송을 운영한다의 개념입니다. 유튜브 안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만 방송하는 게 아니라 거기 방송국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갖다가 스트리밍 해준다든지 하루 종일 그저그 어떤 홈페이지 그러니까 소비자의 홈페이지 블로그 안에만 들어가면 방송이 노래를 계속 들어서 한국 저작권협회에서 유튜브 같은데 협의를 해서 좀 한 달에 얼마 내고 이렇게 스트리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자유자재로 틀고 싶거나 또는 그냥 뭐라 그럴까 내가 불러가지고 판매를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싶은데 수익을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노래를 불러도 조회수를 따라 나오는 수익 어떤 사람은 조회수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쪽 저작권 협회에서만 다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수고는 내가 했는데 노래방 동영상에서 노래 부를 때는 하루에 500원이나 1000원 넣고 하는데 얼마죠? 내가 얼마 안 가봐가지고
두 번째는 이런 유튜브에서 내가 노래할 때는 이렇게까지 나한테 막 이론적으로 3억 그 조회수가 나왔다 이렇게 이런 점 말이 안 되긴 한데 1000만 조회수라다 100만 조회수는 수익이 엄청나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다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런 이게 저도 이게 사람의 동영상에 출연하고 내가 노력해서 부른 건데 예전에 차별적인 문제라고 생각 이 부분은 꼭 해결해 줬으면 좋겠네요.